자, 어제 이제 좀 엇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뭐 클리블랜드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준비 잘 해왔습니다. 음. 자, 어느 부분을 좀 더 높게 볼 거냐? 엔비디아가 복귀하면 당연히 형들은 뭐 이제 필라에 대한 부분들을 더 높게 평가를 할 거고, 뭐 완성을 보실 건데, 다득점을 갈 거냐? 만을 갈 거냐? 뭐 고싸움이죠. 요거는 저는 어디 쪽에 신경이 더 쓰였냐? 뭐 마인도 안 보지는 않습니다만, 다득점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 근데 왜 그런 이제 필라만을 한 방에 보지 않느냐? 최근 전체적인 야투 난조에 시달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야투 성공률이랑, 그 다음에 39.1%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점 성공률도 23.7%가 나왔어요.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근데 왜 다득점을 보느냐? 점수대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4명의 선수가 그래도 두 자리 득점을 꼬박꼬박 한다는 거. 요런 거 부분. 그리고 엔비드의 이 출전 유무에 따라 당연히 경기 내용은 달랐고, 근데 안 나왔다고 해서 언더의 페이스는 아니었다는 거. 요 정도 알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시카고 같은 경우는 알 수 있는 거는 다득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좋죠, 그죠? 그리고 이제 라빈이 없어도 되는 그런 부분들, 코비 화이트가 완벽하게 주전으로 성장을 좀 하는 모습들, 이런 거 봤을 때 언더 보기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불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세 팀을 얘기를 하는데, 골스랑 더불어서 다득점의 부분에서는 확실히 결과치를 좀 내주는 팀 중에 한 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득점을 보기에는 상당히 쉬워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필라가 그 한 명만 몰아서 이렇게 또 경기를 진행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래도 각 그 지구에서 그래도 3위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검증이 끝났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WAR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저는 마인 오버 쪽으로 보고 근데 다득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다음 뉴올리언즈하고 브루클린. 좀 아쉽긴 했죠. 그냥 다득점이긴 했는데 그냥 그게 다 와서 뭐 이렇게 뭐 핸디도 못 줍고 이래 가지고 자 뉴올리언즈 제가 뭐 뉴올리언즈 7.5 8.5 요런 바운더리 들어서 별로 크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잘해주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 안 갑니다. 뉴올리언즈 브루클린 볼 거예요. 브루클린. 근데 그럴만 해요. 왜냐면은 자주 그러니까 100% 전력이죠. 모피 3세 빼고는 다만 여기도 시카고랑 비슷하죠. 백업들의 역량이 좀 많이 떨어지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 승 10패밖에 안 되지만은 아무래도 캠 존슨 요런 애들 상당히 수비력 데이런 샤프 그 다음에 먼디 클렉스턴 요런 애들 수비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고 그다음 팀 디펜스적인 부분 저는 전체적으로 배팅을 할 때 팀적으로 무슨 오펜스가 완성이 되거나 디펜스가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팀들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냥 뉴올도 어찌 보면 다득점에 좀 좋은 팀이지.
뭐 핸디에 7.5에 8.5에 요렇게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맞긴 하나 또 백업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아쉬움이 분명히 존재하는 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만을 가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득점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원정 성적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크게 뭐 팀적인 문제는 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브릿지스 좀 살아나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어 뉴올은 항상 이런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자기보다 좀 엄청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팀들에게 쉽게 마인을 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차라리 달리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었고 그게 더 결과가 빨리 도출됐던 적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뉴올리언즈를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음, 갈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이것도 뭐 다득점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오클하고 보스턴. 뭐 이제 오클은 뭐 이제 보스턴이나 이런 팀급한테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설명할 거는 많이 없지만 이런 결과치를 길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충분히 받을 만하고요. 오클 역배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득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조식이 돌았죠. 근데 설명할 건 진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안방 성적도 거의 뭐 13승에 5패 뭐 거의 극강의 수준에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 여기도 뭐 오늘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할 건데 주전 비주전 차네 그러니까 강팀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커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결과치를 잘 낸다. 좀 떨어지는 구간도 왜냐면은 두 명 거의 홈그랜 아니면 길더스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이 파생이 되고 분명히 이 정도 되면 스타가 한 명 나와줘야 돼. 근데 130점을 이 멤버의 130점을 넘어가는 이런 거 봤을 때는 팀의 준비가 상당히 잘 되고 감독의 역량이 뛰어나다. 요 정도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게 지속되는 기간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이 어제 제가 닉스랑 미네소타 봤는데 닉스 보는 것처럼 보스턴 마냥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인사이드 물량이 딸립니다, 확실히. 근데 보스턴도 또 따져보면은 골밑이 강한 유형들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득점이나 오클라마의 승이나 역배승 아니면 프랭까지도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경기는 충분히 된다. 왜냐면 오클라마는 팀을 가리지 않고 지금 경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보스턴이 그래도 따져보면 다 보스턴이 좋다고 하겠죠. 핸디도 없고 근데 오클은 그 수준 조심해야 될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마냥 보스턴 볼 수는 없죠. 그다음 멤피스 아니, 멤피스 저기 돌아와가지고 잘 하고 있는 건 맞긴 한데 10.5는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야. 모란트 복귀하고 좀 갑자기 왜 이렇게 확 올려주는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프렌 쪽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뉴올리언즈와 똑같아요. 그래 아니 마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물론 루크 캐너드 복귀했어요. 루크 캐너드가 물음표잖아. 그냥 강해진 건 오히려 수비적인 부분이 더 많이 강해졌고요. 다른 건 3옵션 없고요. 그냥 와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올라갔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갑자기 11점을 한다고? 그거 형들 가기 쉬울까? 딴 팀들도 아니고. 신라랑 저기 멤피스랑 지금 같은 급으로 좀 줘놨는데. 아니겠지. 어, 이거는 뭐 승패도 샌디도 근데 방장님 나는 샌안토니오에 이 중심을 잡아준 선수가 도무지 없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하면은 다득점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멤피스 왜 마이는 못 가냐면은 4연패 했다가 3연패 바로 꼬꾸라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좋아 보지 않아요. 내용도 많지 않는 팀을 4연패 했다가 3연패로 꼬꾸라졌으면 원점으로 가게 간 거잖아. 그럼 이런 팀들은 마이너를 10점, 11점 뭐 마이는 못 갑니다.
알겠습니까? 뭐 스포츠가 뭐 또 그래 하려면 뭐 소환이랑 소찬이랑 뭐 존스란 요런 애들이 또 결장을 전부 다 하면 몰라도 그거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걸리는 거는 많이 보는 분들은 이제 세나니 후반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없다 보니까 좀 못 가겠다 이런 거지만 멤피스 마인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네요. 제 생각에는. 골스랑 오카야 올랜도. 올랜도. 국농도 지금 해드릴까요? 국농 어차피 뭐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거 골스 가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골스 가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그럼 방장 이것도 니가 시카고처럼 다득점 가면 되는 거 아니요? 뭘 가는 게 맞겠어요? 지금 근데 어느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 감독이 변화를 많이 줬잖아요. 변화를 줘야 될 시기고. 근데 어느 정도는 지금 특히 포뎀스키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난 성장을 나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뭐 골스 팬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어 골스 봐야 돼요. 이거는 초간단한 건데 결국 3포인트 가지고 갈린다. 아니면 인사이드가 뭐 빅맨 포지션이 좋든지. 근데 웬카주가 미쳐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5할 승률 안 되거든요. 초반보다는 지금 그 분위기 완전 떨어져 있거든. 지금 조나단 아이작도 없고 지금 마켓 펄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몰라 골스가 받아물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패싱 농구 하면 올랜도가 참 고전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올랜도는 지금 뭐 거의 뭐 반캐로 위주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골든 스테이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랜도 같은 경우 하려면 같이 3점을 좀 맞춰주든지 아니면 인사이드를 털어먹든지 요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3.5가 아닌 골든 스테이트의 완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기고 당연히 골스 같은 경우는 언어반적인 부분들은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뭐 근사치까지 간다든지 뭐 아니면은 핸디 전에 뭐 언어버가 더 빨리 결정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커리어가 부진하지만 지금 세대 교체가 되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그 좋은 성적을 거두던 골수로 생각을 해서 마찬가지지. 뭐 멤버도 그렇게 정말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골수까지 생각을 하려면. 음, 근데 이 정도의 핸디는 올랜도 가기는 좀 어렵다. 그다음 패싱 농구 결국 3점 요런 부분 그냥 초간단한 부분으로 갈릴 것이다. 그리고 3.5보다는 오히려 더 완성이 나올 수 있는. 왜냐면 3점을 때리면 금방금방 6.9점이야. 3.5라는 게 별거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골마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랜도는 지금 5할도 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올라가지는 못하는 약간 좀 밑에 처져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분위기적인 부분도 많이 처져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반캐로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요. 세크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마인 보면 되지 않을까요? 세크 문제 없었잖아요. 그리고 샬럿이란 팀은 그 막간 필딩스한테도 20점 마인을 당했고, 그다음 덴보한테도 또 18점, 20점인가 18점 또 당했고, 레이커스한테도 완벽한 경기를 당했고, 클리퍼스한테도 당했고, 안 갈 이유가 있겠나? 세크는 역전을 해서 적중이 또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세크라멘토를 또 보았고, 그럼 또 1월 1일 또 들어왔고, 그러면은 마인을 해야죠. 그리고 232는 샬럿 때문에 조금 떨어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오버 봐야죠. 20 정도 차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120 대 110 정도가 나야 되는데.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120 이상을 가능한 팀이고. 맞죠? 음. 언더 나는 거는 형들 샬럿 때문에 언더 난다고 하는 거지. 쌤만 봐야겠죠.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역전을 해서 적중을 했고, 그 다음 지난 경기에도 세크라멘토를 갔는데 뭐 때문에 틀린 너?
딴 것 때문에 틀린 거 아닙니까? 그지? 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설명할 게 있겠노? 저기는 100% 전력을 꾸려도 안 되고 100% 전력이 안 된 적도 많고 세크는 올해는 또 원래대로 희귀 모습 돌아가냈는데 다시 반등 이어냈었고 그지? 어느 번은 이제 샬럿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언더를 보든지 오버를 보든지 패스라든지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지금까지 전혀 문제 없고 심지어 피마 또 조합에 갔고 다 조합에 갔던 경기고 해줬는데 세크는 못합니다. 그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15.5를 받아놨죠. 20점 한다고 생각하고 준 거지. 알겠지?